일회분을 너무 불편해하시니까. 아니 이거 이만큼 수기라고 만드는 건 뭐가 문제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그냥 탈피하고 가세요. 뭐나 그래. 법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야. 비밀스러운 거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 관음증적인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제가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죠? 예. 그 호칭이 편합니다. 혹시 그 영상은 보셨어요? 네, 저도 안 그래도 봤는데요. 그분도 약간 억울할 수는 있겠다. 왜냐면은 버스에 등받이는 눕히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뒷사람한테 민폐가 될 정도까지 눕혀지면 안 되는 게 아니었을까? 그 의자가 그렇게 젖혀지는지도 몰랐어요. 저. 아. 여보 저런 의자가 다 있지다 할 정도로 그런 버스나 타면 절대 눕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떤 예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이후에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두려워해서 가끔 뒤에서 누가 막 시비를 걸면 어떡할까.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합리화를 했어요. 나는 눕혀 있는 게 싫다. 정말 그래서 이제는 그게 편해요. 이게 몸이 편한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대표 복면 제보자가 이와 관련된 고민을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고속버스 민폐인 영상을 보고 나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무례할까 싶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상을 털어서 크게 망신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 검색도 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신상 털기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혼내주는 게 정의구현 아닌가요? 살벌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사람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그쵸. 이 일이 벌어진 그 사람을 알고 싶다라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어떤 댓글들을 보면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신상 파악해서 다시는 버스 못 타게 합시다. 본인 권리라고 당당하니 떳떳하게 얼굴 깝시다. 저런 사람은 신상 공개를 해야 정신을 차린다.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내라. 그 사람을 인민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신상털이라는 것이 일종의 정의구현 그리고 올바른 사적 제재,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인 행동이었다. 신상털기를 비판하는 글 같은 걸 쓰면 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신상털기가 훨씬 더 정의로운 행동이고 더 글로리의 문동은처럼 옳은 일을 한다라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복수를 한다라는 식의 현대 사회에서는 뭐 그렇게 칼 들고 이제 하는 개념이 아니라 키보드를 가지고 이 디지털 사회의 사적 제재라는 거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상 정보를 제가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이 가해자의 개인 SNS 계정도 찾아냈습니다. 사적인 제재가 아니냐, 사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가슴이 떨리고요. 이게 남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적 제재가 그럼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개인을 제재하는 거는 국가나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개별적인 어떤 상황에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개인이 복수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너 때린다라는 건데 역사에서 살펴보면 이 복수는 정당하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바니아 같은 지역에는 카눈이라는 복수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간습이 있는데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뭐 그게 간습법도 되고 했죠. 그게 이제 나중에 1990년대 이후에 막 또 정권이 불안정하고 하니까 또 그런 식의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막 그러면서. 이탈리아에는 그 대부에 나오는 시칠리아 지역에서 있어왔던 그 벤텐타라는 복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피아로 나중에 성장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이 사적 제재의 어떤 역사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옛날에는 정말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이제 사적 제재인 거죠. 내가 너를 복수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은 그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닌데 다 이제 피해자가 되어가지고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범위가 너무 넓은 거죠. 이 칼의 종류가 너무 많아진 어떤 현상.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그게 문제라면 그 당사자만 주의를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어가 안 되는 수준에 누구를 제어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의 댓글을 달지도, 그러니까 글 쓰는 것 자체를 통제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그 배트맨 같은 역할이잖아요. 예, 막상 배트맨은 피해자가 아닌데 본인이 마치 정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문제에 한 개인이 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측면이 있죠. 적극적인 처벌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개인이 있다면 수동적인 개인들이 이 상황을 더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분위기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견을 낼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 공간에 야,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 이런 댓글을 못 다는 거죠. 거기는 지지자들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확증 편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라는 말이 구호만 남아버리는 거죠. 사적 제재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유희되고 있지 않나? 그 유일한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네. 네. 감정에서 오는 나의 분노나 사회적으로 오는 억울함이나 그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감정적인 에너지의 분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냥 속 시원하고자 하는 거, 내가 너무 막 화가 나 있을 때 막 깨 부셔지고 전쟁 나고 막 펑펑 터지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일정 부분 해소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사적 제재의 영역들을 자극적인 영역에서 유희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 거죠. 보이어브리즘이죠. 관음증. 예. 남이 가지고 있는 치부나 흠결 혹은 비밀스러운 거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인의 흠결을 보면서 혹은 타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나는 저렇게 불쌍한 상황이야, 저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안도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 거를 파헤치면서 그 공격력에 대한 거를 충족시키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보면 너무나 이제 불특정한 평범한 대중들, 무슨 사건만 터지면 어떤 사람 신상이 다 공개가 되고 그 신상을 막 파악해내는 사람들이 있고, 편의점주에게 모욕을 준 부부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글을 올린 지 3시간 만에 이들의 신상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요즘 일반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한 다른 대중들의 관심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디지털 사회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모를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단 한 번도 방송에 안 나온 사람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이 간음증이라는 게 너무 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에는 분노가 껴 있어요. 궁금하고 화가 나면 찾고 싶은 게 본능이거든요. 분노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이 누군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대학원 다닐 때 이럴 때 토론이 격해지죠. 어떤 거냐면 사회적인 어떤 열풍이라 그럴까, 분위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강박을 지닌 것이지 남들이 다 나처럼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 누군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라는 게 이거는 본성이 아니야. 이해는 하는데 그 호기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쉽게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것이냐. 호기심이라는 영역이 모든 거에다 발동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나로 하여금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미디어의 확대,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그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신상 털기 영역이 사람의 호기심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신상을 알지 못하면 너무 궁금해지는 거죠. 항상 어떤 사건이 터지면 신상을 알고 그 사람의 부차적인 정보를 알고 이런 게 너무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은 턴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본인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 디지털에 접근한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찾아내서 대중에게 뭔가 보물을 공개하듯이 뒤에서 은밀히 누군가를 막 음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전문가만 이 신상을 알아낼 수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성취욕 같은 것도 존재를 하니까 그게 이제 서로 시너지가 되는 거죠. 대중들은 그걸 원하고 그 사람도 내가 막 대중들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막 격려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고 그들만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디지털 교도소라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범죄와 관련돼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의 신상 공개를 쫙 다 해놓고 거기에 댓글을 달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디지털 교도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맞는 것도 있고 사실 조금 부정확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있죠. 그렇죠.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 구현의 목적에 사적 제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괜찮은 사적 제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적인 제재를 해도 재판에서 오판이 나기도 하는데 왜곡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실제 그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칼에 찔린 거나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잖아요. 실제로 사회활동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한 개인의 모든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을 누군가가 다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의 직장, 가족,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이런 것까지 공개돼 버리면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게끔 매장시키는 효과? 솔직히 자녀들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잘못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된다는 건. 사적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결국에는 형사 시스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또 하나는 정보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에 대한 불신. 충분히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쪽 영역에서 나의 개인 미디어 상에서 퍼뜨리겠어. 그게 대표적인 게 조두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두순은 자결하라! 조 씨의 성범죄에 화가 나 조 씨를 둔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적인 처벌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 공적 처벌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잖아요. 사적 제재가 저는 평등하게 이루어지면 그 뭐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이게 사적 제재가 허용이 되면 그게 정의 구현으로 가지 않고 주관적 정의 구현만 남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만약에 나가면 가장 악플이 많이 달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습관적으로 공적인 데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지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시스템이 엉망인가라는 질문과 엄벌주의는 과연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겠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던지고 다뤄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적 제재와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도 분명 잘 활용하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을 건강하게 해소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술처럼 너무 과해지면, 우리가 너무 탐닉하게 됐을 때 한 개인이나 사회를 망칠 수도 있지 않겠나. 만드는 쪽이나 사용하는 쪽이나 그 적전선이라는 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사적 처방전입니다. 굉장히 논쟁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 선을 과연 개인이 지켜낼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술을 절주할 수 있느냐가 영원한 숙제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미흡한 것도 다 알겠는데 더 나아가면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본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공적인 것이 엉망이라서 분노가 생기면 다시 공적인 걸 붙들고 화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분노를 공감한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공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분출되는 방식은 굉장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는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대사인데,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엄청 연습했는데. 준비하고 오셨군요.